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스러운 연회장은 재계 인사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명품 의상들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대 계약을 논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비전테크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비전테크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낡은 청첩장을 들고 있었다. 이수아, 박진우. 그의 전 연인이었던 이수아와 그녀의 약혼자 박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아는 과거 태민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민이 가진 모든 것을 탐했으며 결국 태민을 버리고 재벌 2세인 박진우에게로 떠났다. 그들의 결혼 기념 파티에 자신을 초대한 것은 분명 그들을 향한 태민의 미련을 비웃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터였다. 박진우는 미래그룹의 후계자로 비전테크와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수장이었다. 태민은 청첩장을 손에 쥐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수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 없이도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파티에 혼자 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가짜 여자친구가 필요했다. 김비서 파티에 동행할 사람을 물색해. 태민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태민의 지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태민은 우연히 들른 작은 동네 카페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세아.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깊었다. 마치 그 속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달리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주문을 정확히 기억했고 그들의 작은 취향까지 놓치지 않았다. 태민은 세아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가 태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민의 오랜 편견을 깨는 듯했다. 그는 세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김세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아는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세아에게 자신의 상황과 가짜 여자친구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파티에 자신과 동행하여 그의 전 연인에게 자신을 과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세아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안했다. 세아는 태민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태민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어떤 절박함을 읽었다. 세아는 과거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현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제안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강태민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태민은 세아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지만 조건을 제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조건이요. 세아는 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당신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 하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저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품위가 담겨 있었다. 태미는 세아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 이상의 어떤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세아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티 준비를 시작해야겠군요. 태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아의 숨겨진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김세아는 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민이 제시한 거액의 보수와 함께 그가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세아는 겉으로는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복잡했다. 그녀는 한때 명망 있는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비극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그림자처럼 숨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전 연인 이수아 그리고 박진우와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태민은 세아를 자신의 비서 김비서에게 소개했다. 김비서는 세아의 수수한 외모를 보고 태민의 선택에 의아해했지만 태민의 지시이기에 군말 없이 따랐다. 태민은 세아에게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게 하고 기본적인 에티켓과 대화법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세아가 그저 보통의 여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세아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김비서와 함께 최고급 명품 거리로 향했다. 김비서는 세아에게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들을 보여주며 이 정도는 입어줘야 회장님 체면이 서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드레스의 소재와 재단에 집중했고 그녀의 섬세한 안목은 김비서마저 놀라게 했다. 세아는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했고 김비서는 그녀의 뛰어난 감각에 감탄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세아의 수수한 외모에 실망한 듯 보였다. 그들은 세아를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치부하며 대충 꾸미려 했다. 하지만 세아는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형과 피부톤에 맞는 화장법을 제시했고 머리 모양도 스스로 결정했다.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아의 얼굴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다. 태민은 세아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아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모한 그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태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세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세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파티 당일 태민은 세아와 함께 연회장으로 향했다.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옆에 선 세아를 보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느꼈다. 세아는 완벽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미소는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수아와 박진우는 연회장 중앙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아는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했다. 태민과 세아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세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탄했고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수아와 진우는 태민의 옆에 선 세아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세아의 완벽한 변신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수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태민이 겨우 아르바이트생 따위와 함께 올 줄 알았지만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세상에, 저 여자는 누구지? 강태민 옆에 저런 여자가 있었다니. 수아 씨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태민은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는 세아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었다. 세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어떤 아픔을 태민은 어렴풋이 감지했다. 이때 이수아와 박진우가 태민과 세아에게 다가왔다. 수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민 씨, 축하해 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수아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개할게. 이쪽은 김세아 씨야. 내 여자친구지. 수아, 네가 아는 그런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태민은 수아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세아는 태민의 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를 향해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세아입니다. 이수아 씨는 소문대로 아름다우시네요. 세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수아는 세아의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녀는 세아를 얕잡아 보려 했지만 세아의 기품 있는 모습은 그녀를 압도했다. 박진우는 세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김세아 씨 미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기품 있는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습니까? 낯이 익은데. 진우는 세아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려 했다. 세아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세아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연 회장은 다시 웅성거렸다.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민은 세아의 활약에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능력과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세아는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파티의 주인공들, 즉 이수아와 박진우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태민의 머리를 스쳤다. 김세아는 강태민의 옆에서 마치 완벽한 인형처럼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수아와 박진우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 최연서라는 이름으로 촉망받던 패션 디자이너였던 세아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다.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 배후에는 이수아의 아버지 즉 미래그룹의 회장 이성철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얽힌 거대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 세아는 이 파티에 참석한 이유가 단순히 태민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내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강태민은 세아의 완벽한 변신에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세아가 그저 평범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세아 씨, 당신은 놀랍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태민은 세아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강태민 씨, 저는 그저 당신의 가짜 여자친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눈빛은 그저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바랄 뿐이죠. 세아는 태민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수아는 세아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태민에게서 세아를 떼어내려 애썼다. 태민 씨, 잠깐 나 좀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아는 태민의 팔을 붙잡고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박진우는 세아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세아 씨,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는 세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유혹하려 했다. 세아는 진우의 명함을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 옆에서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죠, 박진우 씨.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세아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때 수아와 태민의 대화가 세아의 귀에 들려왔다. 수아는 태민에게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그리고 태민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태민은 수아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미련이 스쳐 지나갔다. 세아는 태민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태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세아는 이 파티에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이성철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이강구 아저씨는 과거 그녀의 부모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였다. 그는 세아의 가족이 화재로 사망했지만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세아에게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 그리고 미래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세아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정보를 동원하여 이강우 아저씨에게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는 비전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아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세아의 아버지가 기술을 넘기지 않자 화재를 위장하여 그를 살해하고 기술을 빼돌렸던 것이었다. 세아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족이 단순한 화재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성철과 박진우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태민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이 파티에서 그들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세아는 연 회장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세아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퀀텀 암호화 기술이라는 단어를 감지했다. 세아는 태민에게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가 수상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태민은 세아의 예리함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태민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성철 회장은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세아는 태민의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퀀텀 암호화 기술의 탈취 과정, 그리고 세아의 아버지를 제거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녹음은 성공적이었다.
세아는 녹음 파일을 품에 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낸 것이다. 그때 이수아가 태민에게 다가와 세아를 소개시켰다. 세아 씨, 태민 씨의 여자친구라고 했죠. 그런데 왜 저렇게 숨어 다니세요?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수아는 비열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심과 함께 세아를 향한 알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수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민은 김세아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옆에 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이렇게 대담하고 지능적일 줄이야. 세아의 행동은 단순한 가짜 여자친구 역할 이상이었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과 함께 과거 자신이 보지 못했던 어떤 깊이를 느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수아와 박진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 수아는 세아가 자신의 결혼기념 파티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세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을 세웠다. 수아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박진우 씨와 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강태민 씨께서 특별한 분을 모셔왔다고 하니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태민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김세아 씨입니다. 수아는 비열하게 웃으며 세아를 무대 위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세아를 조롱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 망신을 줄 생각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했다. 태민은 당황했지만 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수아는 세아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김세아 씨, 듣자 하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많이 긴장되시겠어요. 혹시 강태민 씨 돈 보고 오신 건 아니고요. 수아는 노골적으로 세아를 모욕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수아의 무례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세아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태민은 분노에 휩싸여 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세아가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세아는 수아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수아 씨, 저는 제 노력으로 번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아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세아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하하, 말솜씨가 제법이네요. 혹시 무슨 재주라도 있으세요? 이런 자리에서 선보일 만한 재주 말이에요. 수아는 세아에게 노래나 춤이라도 시키려는 듯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다. 태민은 세아를 걱정했지만 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재주라. 저는 노래나 춤보다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박진우 씨와 이성철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군요. 세아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세아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민주는 세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강렬한 결의를 읽었다. 세아는 마이크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강태민 씨의 가짜 여자친구 역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0년 전 실종된 최은서 씨의 남편, 그리고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기억의 저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이성철 회장님과 박진우 씨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새하의 폭로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들은 사병들에게 새하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태민은 새하의 폭로의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새하의 가족과 관련된 복수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민은 새하를 보호하기 위해 사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태민은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새하를 보호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비밀과 관련된 사람들도 연 회장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새하의 폭로에 당황하여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듯한 혼란을 야기했다. 그 틈을 타 새하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이 녹음한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퀀텀 암호화 기술의 탈취 과정, 그리고 새하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계획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잔혹한 본성에 분노했고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태민은 사병들을 제압하고 새하에게 다가갔다. 새하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이 모든 게 당신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군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새하는 태민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함께 어떤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저는 최은서입니다. 30년 전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최은서의 딸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힐 때가 왔습니다. 새하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연 회장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우 아저씨가 새하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은 연 회장을 포위하고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날 김새하는 강태민의 가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복수와 정의를 실현한 진정한 여인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민은 새하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이제 새하를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뒤흔들 진정한 인연이었다. 김새하의 폭로는 연 회장을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연 회장은 경찰과 취재진 그리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태민은 새하를 보호하며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새하를 향한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과거와 진정한 정체에 대한 깊은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새하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얽힌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후 새하는 옷을 갈아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최은서의 딸이며 30년 전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기억의 저장고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그들의 탐욕 때문에 파멸로 이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태민은 새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그는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세아를 그저 가짜 여자친구이자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태미는 세아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세아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세아는 태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강태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가족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중요한 조력자였어요. 태민은 세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비전테크의 자원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쉐도우 코퍼레이션의 숨겨진 비리들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는 또한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세아의 가족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지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세아가 가진 녹음 파일과 민준이 확보한 기억의 저장고, 핵심 데이터 앞에서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세아를 향한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법정에서 세아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박진우는 특히 세아가 과거 자신들의 하청업체 사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겨우 하청업체 사장 딸 주제에 감히 우리를 건드려 나 아버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비열한 외침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그들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압도했다. 그때 법정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쉐도우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기억의 저장고 기술이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기술은 이성철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이강철 회장의 뇌 속에 대규모 폭발 사건에 대한 거짓 기억을 심어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김민준이 과거 이강철 회장을 추적했던 미해결 사건이 이제야 풀렸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기 위해 이강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의 잔혹함과 탐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민주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이성철 회장이 어떻게 이강철 회장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이성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이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아와 태민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아의 가족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아는 이성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이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성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성철 회장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연 회장은 한동안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세아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빛나는 존재감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민은 세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세아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세아를 가짜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다. 세아는 태민의 눈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가족의 복수를 이뤘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평화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과 박진우의 몰락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세아와 강태민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재와 이성철 회장이 언급했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진짜 목적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태민은 세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호했다. 그의 집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세아는 그곳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이강우 아저씨와 함께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밀을 파가기 시작했다. 태민은 비전테크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자금 흐름과 정치권 및 재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추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섀도우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며 그들이 개발했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헤치려 했다. 이성철은 단순히 돈에 미친 악당이 아니야. 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야. 이강우 아저씨가 말했다. 그 기술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쩌면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을 수도 있어. 세아는 이성철 회장이 이강철 회장의 기억을 조작하여 대규모 폭발 사건에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강철 회장 또한 이성철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이성철 회장의 비밀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녀는 과거 패션 디자이너 시절 이성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비리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저장고 기술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와 태민은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재정 내역을 추적했다. 그들은 이성철 회장이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이라는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블리비언은 망각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특정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이성철 회장의 최종 목표였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서 지우고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세아는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존재를 알게 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희생된 이유가 이 기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세아의 아버지가 퀀텀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던 것은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철 회장은 세아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기술을 탈취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민서와 태민은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핵심 연구시설이 이성철 회장의 숨겨진 별장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고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완성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세아는 자신이 직접 이성철 회장의
별장 지하 연구실에 침투하여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태민은 세아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세아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이건 제 가족의 복수이자 세상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민은 세아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는 비전테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여 세아의 침투 작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세아에게 침투 기술과 위기 대처 요령을 가르쳤다. 세아는 잠입 전문가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타고난 직감으로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작전 당일 밤 세아는 태민과 이강우 아저씨의 지원을 받으며 이성철 회장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아는 최첨단 침투 장비를 착용하고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지하 연구실 문은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세아는 태민의 도움을 받아 센서들을 피하고 이성철 회장의 홍채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성철 회장은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홍채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태민은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이성철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어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세아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세아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홍채 인식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한쪽 구석에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긴 금처럼 보였다. 세아는 자신의 머리핀을 꺼내 금이 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세아씨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태민이 소리쳤다. 세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홍채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이성철 회장의 홍채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세아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구실 안에 가득 쌓여있는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연구 자료들과 함께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장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이성철 회장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압해.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세아는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태민은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성철 회장의 별장 전체의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세아는 그 틈을 타 연구실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가까스로 태민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세아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 전기가 끊기고 연구실이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세아와 태민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김세아 강태민,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성철 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성철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서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비밀 연구실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강태민이 기다리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태민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이성철 회장이 언급했던 프로젝트 오블리비언의 상세한 연구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한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까지. 민서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이성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짓밟았어요.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제 가족과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성철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비밀 연구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민서와 태민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발악으로 민서와 태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을 동원하여 민서가 기자회견을 열 연회장에 폭탄을 설치하고 민서와 태민 그리고 모든 취재진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고 복수심을 채우려 했다. 한편 민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박준혁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민서는 강태민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강태민은 민서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갑시다. 당신이 밝히려는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연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민서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서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기록,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잔혹한 실험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과 증거 인멸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까지. 특히 민서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퀀텀 암호화 기술이 이성철 회장에게 어떻게 강탈당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는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연회장 바닥에서 희미한 틱 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우 아저씨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 감지기가 작동한 것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민서에게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렸다. 민서야, 폭탄이다. 당장 대피해. 이강우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려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향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었다. 모두 대피하세요, 빨리.
민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강태민은 민서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도 민서를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폭탄은 연회장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폭탄이 그쪽에 있어요. 민서가 소리쳤다. 민서와 태민은 연회장 안쪽에 고립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민서와 태민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민서가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요원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강태민도 민서의 옆에서 요원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마이크를 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성철, 당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연회장 바닥에 흩뿌려졌다. 광괭음과 함께 연회장이 폭발했다. 민서와 태민은 폭발의 충격에 몸을 날렸다. 그들의 몸은 파편에 휩싸였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폭발 직전 이강우 아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부대가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서가 던진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민서와 태민을 구출했다. 민서와 태민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민서와 태민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들의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성철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민서의 용기와 태민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서의 기자회견과 연회장 폭발 사건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성철 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쉐도 코퍼레이션의 비윤리적인 실험, 그리고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기억 조작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자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성철 회장의 잔혹함에 경악했고 그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성철 회장은 감옥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성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민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우 아저씨가 확보한 모든 자료들, 그리고 태민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기억의 저장고 기술로 기억이 조작되었던 이강철 회장의 증언은 이성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이강철 회장은 이성철에게 속아 누명을 썼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 결과 이성철 회장은 살인 납치 불법, 생체 실험, 기억 조작, 폭탄 테러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최성호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민서와 태민은 병원에서 회복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복수를 이루었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최은서 재단을 설립하여 기억의 저장고 기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고발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강태민은 비전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성철 회장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태민은 민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민서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최은서 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민서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이강철 회장 또한 병원에서 회복 후 최은서 재단에 합류하여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막는 데 힘썼다. 그는 민서에게 깊이 사과했고 민서는 그를 용서했다. 민서와 태민은 함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이 기술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복수를 위한 가짜 여자친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거대한 악의 음모를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이성철 회장의 오만함에 맞서 자신을 증명했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 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숲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화려한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든 오브 이터니티는 그중 하나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상류 사회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한서연 28살. 그녀는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수줍음 많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위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와 자신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유명 기업의 회장과 정치인,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새로 나온 음식을 나르기 위해 연 회장 중앙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 회장 중앙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샹들리에를 고정하고 있던 낡은 쇠사슬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샹들리에는 거대했고 수십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저것이 떨어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샹들리에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샹들리에 바로 아래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이 소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샹들리에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샹들리에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이제 곧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위험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에를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비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샹들리에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테이블 밖으로 밀쳐냈다. 아이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수많은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테이블은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로운 파편들이 튀었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샹들리에가 떨어진 후 연 회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굳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구했다. 그때 아이의 옆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그는 은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은지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는 듯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은지는 그의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접시 파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한 억만장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그녀는 샹들리의 사고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이의 울음소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JW그룹의 회장 강진우였다.
그는 그날 샹들리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이 구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이미 경호원에 의해 안전하게 대피한 후였다. 서연은 엉뚱한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서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려 했던 용감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과 겸손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강진우는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가든 오브 이터니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조사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파헤쳤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줍음과 겸손함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부하 권력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서연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우는 서연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 그는 VIP 룸에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만찬이 끝나고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강진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날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서연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나의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서연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여종업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저는 비서 경험이 없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순수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까지. 당신이라면 나의 비서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겠다는 서연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왔고 남의 시선을 받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강진우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가 건넨 비현실적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서현은 JW그룹 본사 건물로 출근했다. 그녀는 낡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최고급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서현은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섀도우를 구했어.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강진우 회장의 비서야.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은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해 있었다. 서현은 넓고 화려한 비서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로봇처럼 정교했다. 서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현을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현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보냈다. 서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비서입니다. 나의 모든 업무를 보조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서현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현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책상은 넓고 깔끔했으며 최신형 컴퓨터와 각종 사무용품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서현은 난감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고 비서 업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우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 강진우 회장의 수석 비서인 박지훈 팀장은 서현에게 비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박 팀장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현에게 업무 매뉴얼을 건네주고 JW그룹의 복잡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서현은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현 씨, 당신은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당신이 회장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이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현을 시험하는 듯했다. 서현은 박 팀장의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 매뉴얼을 읽고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녀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비서로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서현은 만찬 준비를 보좌해야 했다. 만찬은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서현은 긴장했다.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강진우 회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만찬회 날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옆에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으며 그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행동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은 강진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정원사가 아닌 숨겨진 보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 강진우 회장은 서연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는 서연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충해 주기를 원했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JW그룹의 복잡한 구조와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에 매달렸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진우 회장을 도왔다. 그녀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었다. 박지훈 팀장조차 서연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에도 참여시켰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와 JW그룹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모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강진우 회장은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 씨, 나의 부모님은 JW그룹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당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사람들의 표정 행동, 그리고 작은 말에도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가 저에게 어떤 단서를 알려준 것 같아요. 서연은 섀도우가 덫에 걸린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그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다. 그녀는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섀도우의 도움을 받았다. 섀도우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서연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JW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강진우 회장의 삼촌인 윤진우가 있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여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윤진우는 현재 JW그룹의 고문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진우 회장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몰아내고 JW그룹을 장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서현이 섀도우를 구한 것을 알게 되자 서현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현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윤진우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현은 섀도우를 해친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족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윤진우 부사장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의 배후에 있었으며 섀도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서현의 심장을 분노로 물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의를 향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전사였다. 섀도우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현은 윤진우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에게서 받은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섬세한 분석력은 복잡한 보고서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고 윤진우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서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서현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한 후 그룹의 자산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JW그룹의 대규모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자금 세탁을 일삼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늘푸른건설과 공모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회장님 윤진우 부사장은 늘푸른건설과 함께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JW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샤에도우가 덫에 걸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샤에도우는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윤진우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JW그룹의 자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윤진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현 씨, 우리가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윤진우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JW그룹 내부에서 강진우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 언론에 강진우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가 그룹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방 기사를 흘렸다. 특히 섀도우의 부상에 대한 소문을 왜곡하여 강진우 회장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대중은 혼란스러워했고 JW그룹의 주가는 요동쳤다. 회장님, 그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JW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 씨,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가 자신의 옆에 있는 한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을 포함한
검은 그림자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했다. 서현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검은 그림자에 숨겨진 아지트와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들을 추적했다. 샤에도 또한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수많은 밤낮의 조사 끝에 그들은 검은 그림자의 최종 아지트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벙커 안에는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이곳이 맞습니다.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벙커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곳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았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서현 씨,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2년 전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검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최영색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지하벙커 급습 작전을 세웠다. 최 형사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여 벙커를 포위하고 김민준과 서현 그리고 섀도우가 벙커 안으로 잠입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망의 작전 개시일 밤하늘은 짙게 깔려 있었고 지하 벙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김민준과 서현은 특수 제작된 잠입 장비를 착용하고 섀도우와 함께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 내부는 낡고 어두웠지만 곳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곳은 검은 그림자의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그들은 벙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녀석들의 귀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안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에도 물건 잘 빠졌습니다. 해외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윤진우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이제 남은 건 강진우와 그 정원사뿐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현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악몽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는 검은 그림자의 최종 보스 김철수였다. 그는 재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자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탐욕과 권력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서연의 아버지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서연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서연의 눈빛을 읽는 듯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섀도우는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지하벙커 안 김철수 회장의 냉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연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진우 회장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섀도우는 서연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의 원수를 알아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최 형사는 벙커 외부에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녀석의 목걸이에 달린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벙커 안은 어두웠지만 유진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불법적으로 제조된 약품들,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수상한 장비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김철수 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수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과 늘푸른 건설의 이윤성 사장, 그리고 다른 몇몇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계획과 함께 김민준과 서연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강진우 그 녀석이 너무 나대. 그 정원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어. 윤진우 부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라.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다. 우리의 비밀 아지트까지 알아냈으니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의 말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잠입할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책상 위로 올라섰다. 녀석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툭툭 건드렸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철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김민준의 가족과 서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물 폭파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저 아이를 잡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철수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진우 부사장과 이윤성 사장도 함께 달려들었다. 유진이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유진이의 팔을 붙잡고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유진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빛났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진이는 성공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목걸이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피해 사무실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박성민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너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직접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유진이의 작은 목을 향했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져 나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 형사와 함께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비밀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김철수 회장을 향해 있었다. 손때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때,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뒤흔들었다. 김철수 회장은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었다. 이지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모든 증거는 내가 파괴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긴급 삭제라고 적힌 버튼이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은 김철수 회장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유진이가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의 손은 버튼에 닿지 못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놓지 않고 녀석의 몸을 감쌌다. 김철수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쳤지만 유진이는 녀석의 다리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잘했어 유진아, 김민준은 외쳤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나머지 경호원들과 윤진우 부사장, 이윤성 사장을 제압하고 비밀 공간을 장악했다. 서버는 무사했고 모든 증거물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벙커 외부에서는 최 형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벙커를 포위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무정기를 통해 김민준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확인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벙커 안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유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언론은 김민준과 유진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과 그를 구원한 작은 천사.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밝히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이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그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유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민준은 유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지하 벙커에서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온 나라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유진이의 활약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이 감동했다. 김민준은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으로 유진이는 어둠을 밝힌 작은 등불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김민준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진이의 과거도 밝혀졌다. 유진이는 사실 김민준이 설계했던 건물 붕괴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진이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김민준의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발견했고 그 인형을 통해 김민준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사고 현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마음은 김민준을 구원하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유진이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아이였다. 그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김민준은 유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은 김민준의 입양 신청을 허가했고 유진이는 이제 김민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건축 설계사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건축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의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건축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늘 푸른 건설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처벌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려 했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김민준은 유진이의 존재 덕분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 둔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진이는 김민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감사했다. 최 형사는 가끔 김민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과 유진이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은 유진이의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아, 기억나? 네가 아저씨에게 희망을 건넸던 그날. 그때 아저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었어. 하지만 네가 아저씨의 삶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유진이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아저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남자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늘푸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강수민의 용감한 행동과 럭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럭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존경받는 원로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재수사는 박차를 가했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물들과 섀도우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태성 회장과 정상무 그리고 강태호 부사장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검은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들은 JW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JW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강진우 회장은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JW그룹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강진우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JW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JW그룹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은 JW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JW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언론을 통해 서연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수줍은 정원사와 억만장자 회장의 사랑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JW그룹을 이끌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 덕분에 자신이 잊고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되찾았다. 최 영사는 강수민과 함께 이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승진하여 더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과 섀도우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가끔 JW그룹의 정원을 찾아 서연과 섀도우를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섀도우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반려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 섀도우는 더 이상 미친 개로 불리지 않았다. 녀석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기억되었다. 섀도우는 서현과 강진우 회장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JW그룹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현은 이제 어린 시절의 수줍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JW그룹을 통해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샤의 도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현은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와 함께 JW그룹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섀도우는 서현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현 씨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섀도우를 구하던 그날. 당신의 용감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고 나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강진우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섀도우는 그들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수줍은 정원사의 작은 용기와 한 억만장자의 반려견을 향한 사랑이 만나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